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예상대로 203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수익률 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1,000억 원 이상 가까이 매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11월 들어서는 얼마 매수 안 한 그런 외국인들인데, 자, 오늘 기관들까지 합세해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지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의 매도세 어느 정도 진정될 국면이 보인다. 앞으로는 매도세가 진정된다고 하면 외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기관의 매도세가 안 나오는 한에서는 주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지수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지없이 오늘부터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 오늘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 조정을 좀 해야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 산타넬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꾸준히 매수세가 좀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가 합쳐져가지고 연말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목 많이 집어드렸고 장도 많이 집어드렸죠. 근데 뭐 지수에 대해서는 아침에 상한가 팩토리에서 이두코 멘토님이 잘 짚어주시니까 큰 의미 없이 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가져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정고점이 2050포인트까지 뭐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뭐 누차 말씀드렸죠. 연기금 매수 들어온다. 근데 뒤늦게 뭐 뉴스에 나가고 연기금 매수 뭐 여러 남아있네 하는데, 이런 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누구보다 기관과 외인보다는 먼저 선취매에서 버티게 하고 있는 장세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30포인트를 가기 위한 조건들, 삼성전자의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 안착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3% 정도 급등이 좀 나와줌으로 인해서, 자, 동시에 지수 203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지수 거의 예상되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저와 이제 윤도신 멘토님께서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말까지의 상승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잡아드렸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상승적인 측면들, 그리 놀란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결국 이제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 이제 글로벌적인 IS 테러 관련된 상황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서 어떤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시장에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로 이어지는 부분들. 자, 이것이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 상승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일수록 더욱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 전략 잘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 방송이 이제 종방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무료 방송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자,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입장하셔서 저 이득코를 찾아서 들어오시면은 윤동신 멘토님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 많은 분들의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피곤한 목요일입니다. 그래도 방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전진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2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 포지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4420번님, S에너지 7,72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 7,590원에 끝났네요. 그러니까 뭐 매입하신 단가랑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오늘 뭐 재료가 있어서 주가 올라갔냐라고 했는데, 뭐 재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채무 보정했다는 건 오히려 뭐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호재라고 반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종속회사 S파워에 대한 48억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 라고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이자율 같은 경우는 뉴스가 안 나온 상황이네요. 주가 올라가가지고 볼린저 상단 맞고 떨어지고 정고점인 이 라인도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투자를 할 때 정고점을 뚫는 걸 보고 사셔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못 보고 사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일봉으로는 뚫기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몇 번 울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잡아드리면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조금 더 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00원,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오늘 종가가 7,590원인데 7,100원과 7,700원 사이에서 옆으로 조금 더 높다가 주가가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입 단가는 좀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가져가신다고 하면 매입 단가 위상으로는 충분히 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6665번님, YTN 3,150원의 비중 10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YTN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죠. 천안함 사태라든지 어떤 지뢰 도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좀 점진적인 상승이 좀 나왔었죠. 11월 5일 같은 경우에 30%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와주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물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눌림목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21선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매수가적인 부분에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일단 재료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의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자, 일단 상승 시에 3,5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008번님, 서한 2,440원에 비중 30%. 서한을 꼭 한번 AS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AS할 기회가 없었네요. 주가 그때 2,200원, 2,000원이었는데 AS를 향후에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대구 쪽에 부동산 관련된 회사죠. 건축과 관련된 회사인데, 대구 쪽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한 같은 경우는 놓고 본다고 치면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2014년도에 351억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근전년도가 146원이니까 배 이상이 되죠. 그리고 올해를 보더라도 한 4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에도 서한은 매출과 영업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방향성이 조금 안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쪽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현재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000원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향후의 미래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에는 분양이 안 되고 건축 쪽이 안 좋지 않겠는가, 건설 쪽이 안 좋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엔 요 3,000원 라인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꾸준히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도 좋고 내년 1분기도 좋은데, 실적이 나와서 좋다 할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해서 2,200원, 2,400원까지 오른다고 하면 이때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7026번님, 유니테스트 15,300원의 비중 20%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하고 윤동엽 멘토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었었던 그런 섹터였죠. SK 하이닉스 같은 부분들. 일단 대장주 성격의 SK 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AP 시스템이라든지 원익 IPS 그리고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아주 양호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니텍스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무대포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렸었죠. 12,000원대까지 무대포 홀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더 이상 바닥권은 일단 다 완벽하게 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3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다가 6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15% 가까이 일단은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그 측면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나갔지만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바닥권에서 보험이라든지 금융투자 외국인들이 매수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한 번씩 바뀌어주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 출발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윗꼬리에 매수했던 개인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려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들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상승과 하락이 있을지언정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홀딩해 보신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5,300원대 좀 매수가가 높죠. 매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추가 매수를 내일 정도 이제 갭 하락 출발을 해서 8,500원대 정도, 8,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추가 매수 관점을 보셔갖고 다시 한번 13,000원대까지는 무대포 관점, 홀딩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987번님 한솔 홈데코 1620원에 비중 30%.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자재 관련된 섹터인데 오늘 종가 1620원에 마감을 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도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 7% 정도 급등,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지금 놓고 보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마감, 장대 음봉 마감을 했죠. 거래량이 눈에 좀 띄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970만 주, 그러니까 전전 거래일, 그러니까 월요일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10배 이상 거래량이 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한 470만 주 정도 터졌는데 뉴스를 찾아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특별한 이슈 없이 최근 들어서 IS 동서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듯이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162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조금, 좀 고가에 사신 건 분명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봉상으로 보면 120주봉선인 1800원 라인까지는 상승할 것 같은데, 쉽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16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하방으로 강하게 다시 한번 1,400원, 1,200원, 1,300원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1,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배팅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1차적인 목표가를 1,800원 잡아드릴 테니까 1,800원에 맞춰가시는 1,8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774번님, 아이컴포넌트 13,800원의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어진 휴대폰 관련된 이슈로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과거에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면서 11월달 중순부터, 초중순부터 어느 정도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바닥주들의 특성들, 최근의 바닥주들의 특성들을 말씀드릴 때,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매수에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종목군들의 하나가 아이컴포넌트 같은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베리어 필름 관련된 TV TV 부품 관련된 어느 정도 이슈에 따라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박스권 구간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어느 정도 11,000원대하고 지금 15,000원대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박스권 돌파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13,800원대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상승과 하락이 있을지언정 중장기적 관점에서 16,000원대, 17,000원대까지는 홀딩해보시는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478번님 고영 46,600원에 비중 35%. 오늘 종가 36,400원에 장을 마감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주가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 1,800까지 폭락 나왔을 때 그 전에 매수하신 요때 매수하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나마 양호하게 주가 조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원대까지는 바닥 라인 잘 참으셨고요. 바닥 라인 3만원, 그리고 상단 라인 38,000원에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V자 급반등을 하려면 분명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옆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46,6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한 요 라인인 것 같아요. 요 라인인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로봇을 성공을 하게 되면 주가의 레벨업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좀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비슷한 수치로 나왔는데 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배당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19%, 14%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제조업종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1, 2분기에도 19, 17,
그리고 3분기에도 14% 정도 나오시니까 괜찮은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놓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레벨을 하면 매입 단가인 4만원 부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박스권 상단 38,000원 일자 타겟을 잡으시고요. 상단 오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4만원대까지는 홀딩하신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3740번님. 바이오스마트 9,300원에 비중 3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마트라고 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아니죠. IC 칩 관련된, 카드 관련된 신용카드 제조 발급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이 3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었죠. 2,000원짜리 종목이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2,000원부터 2만원대까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와줬다가, 자, 역시나 61선이 이탈하게 되니까 빠르게 급락이 좀 나와줬던 그런 부분들. 자,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응집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약해진 그런 모습들.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언정 상승에 대한 어떤 폭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지언정 그 한계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9,300원대십니다. 자, 9,300원대는 일단 충분히 가능한 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9,300원대 매수가 왔을 때는 종목 교체하신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엘크론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5,600원에요. 네. 15%요. 아, 일전에 전화 한번 주셨었죠? 네, 네. 전화 아하. 상담했는데, 네. 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상담하고 나서 바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5,600원이기 때문에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것 같던가, 네. 좀 더 사볼까 하고요. 그때 제가 5,000원 간다고 말씀 좀 드렸었죠? 네, 근데 5,000원 갔었는데, 제가 5,600원이라 조금 더 놔두면 갈라나 하고, 6,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6,000원 가도 매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아니, 6,000원 가고 나서 전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5,000원까지 갈라 그래갖고 5,000원까지 갔었어요. 딱 네. 맞게 갔는데, 네. 제가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아, 주가 결국은 더 밀려가지고 4,335원까지 오늘 종가상으로 빠졌네요. 예. 5,000원에 만약에 잘랐다고 하면 15% 정도 손실을 덜 볼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메르스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주가 2,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랐잖아요. 400% 예. 가까이. 예, 4월 달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소멸되고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힘이 있다고 하면요. 적어도 요 4,000원 라인은 절대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아, 예. 예, 그런데 뭐 오늘 종가가 4,335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4,000원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종가상 3,995원에 끝났다. 3,999원에 끝났다. 그럼 무너졌으니까 매도해야지.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생각한 건 러프하게 4,000원을 잡아드린 거지 꼭 4,000원이라고 씹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전저점인 3,900원 라인을 계속 녹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아, 여보세요? 네. 3,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고요? 3,900원 전저점. 예. 전저점이 3,935원이잖아요. 예, 예. 예, 그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매입 단가가 왔을 때 매도를 못한 게 좀 천의 한이긴 합니다.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손절 라인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손절 하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많지 않아가 다른 것도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냥 어떤 거라도 목숨 하나 걸어보고 싶었어요. 아, 왜 주식에 목숨을 거세요? 위험하게. 아니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전부 이것저것 샀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빠졌어요. 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까 예. 말씀드린 전저점 3,800원 요 라인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2차 파동이 5월 달에 1차 상승 나오고 눌림목 갔다가 2차 상승이 나왔던 눌림목 자리인 3,800원 요 라인 있죠. 네, 요 라인은 안 무너질 것 같긴 해요. 예, 안 무너질 것 같긴 하니까 지금 뭐 밀릴 만큼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4,335원이고 최근에 들어서 저점이 이게 언제죠? 요게 요날 저점이 거의 뭐 4,000원 초반까지 밀린 상황이니까 밀릴 만큼 밀렸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배팅 해본다. 글쎄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적자가 난 상황인데 적자 큰 부분 의미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웨이크론 같은 경우는 테마 가지고 잘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인다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테마를 안 먹고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통상 요 자리일 것 같아요. 4,000원, 뭐 5,000원 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글쎄요, 배팅을 해볼 만한 주식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긴 하고요. 예,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향후에 재료가 하나 터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재료가 뭘지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중에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 상황이니까 발송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고요. 그 재료가 터진다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해서 6,000원, 그러니까 승부를 봐서 뭐 10,000원까지 한번 갈 수도 있는데 뭐 재료죠. 재료성 매매니까 재료성 매매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재료가 없다고 하면 하방 라인 4,000원 그리고 상방 라인 정고점인 저번에 잡아야 했던 5,600원 라인 잡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그러면요. 네. 지금 이렇게 더 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쪽박 아니면 대박일 것 같아요. 네. 그걸 잘 몰라서 여태까지 이 방송 보고 네. 멘토님들이 다 일러줘서 네. 그래서 잘 저기 했는데 네. 제가 안 하신다면 월요일까지만 하시고 네. 그래서 아쉬움도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 예, 감사합니다. 저라면요. 네. 웰크론 몰빵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팁 하나 드릴게요. 아, 예, 그렇습니까? 또 100% 투자하지 마시고요. 비중 예. 조금만 가져가세요. 예, 예.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요. 포스코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만 천원에 20%입니다. 17만 천 원에 20%요.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11월 13일 날요. 11월 13일 날요? 예, 11월 13일 날 매수하셨다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조금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죠? 예, 상승도 안 하고 하락도 안 하고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실적이 뭐 3분기 최악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포스코 비리에 관련돼서 악재가 소멸된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자,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왔던 포스코였죠. 그죠? 예. 대형주들의 섹터의 흐름들이 건설과 철강 쪽은 좀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자, 이제는, 제가 봤을 적에 현대건설, 아시죠?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이 지금 바닥권에서 쭉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번 달에, 그러니까 15% 가까이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건설주에 이어서 순환매가 철강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포스코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최근 들어서 어떤 부분이에요?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자, 배당 매력도 있죠? 배당 매력도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주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으로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주가 빠진 만큼 빠졌다. 자, 해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18만원대까지는 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상황이 또 어떻게 또 변질될지 모르니까는, 너무 장기성으로 보진 마시고요. 예, 너무 장기성으로 보지 마시고요. 18만원대 언저리 갔을 때는 한번 끊어치셨다가 일단은 순환매에 맞게 어떤 걸 투자하시는 그런 성향, 그런 부분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가는 뭐, 목표가는 일단 18만원 정도 드리겠고요. 예, 손절가는 전저점 16만 5천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기억난방공사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원이요. 그거 여름에 샀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배당도 뭐 좀 높고 해가지고 네. 그때 막 따라가서 샀는데 이거 물렸네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궁금하세요?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요. 배당 보고 투자하셨는데 왜 주가에 연연하세요? 근데 배당은 내가 보기에는 한 2,800원에서 3,000원 돈인데, 네. 근데 배당 보고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나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그럼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얼마쯤에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팔면 배당 못 받으시는데? 연말 전에 팔면. 배당 못 받아도 그래도 7만원 사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배당 받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실상 배당보다도 더 많이 빠졌으니까. 네, 실상 배당은 안 받고, 주식 수익 내고 나가겠다, 이 마인드이신 거예요? 배당보다도 더 빠졌잖아요. 내가 10,000원을 손에 맞으니. 그러니까 작은 큰 욕심 안 부리고, 난 배당이나 받겠다라고 투자했는데, 주가 그냥 막 5만원대 초반까지, 5만원대 후반까지 훅 밀려가지고, 이게 얼마죠? 5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배당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6%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배당 3% 받으려다가, 계좌가 20%가 마이너스 났네요. 예,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놓고 보시면 지금 주가 급락 나왔던 가격인 8월 10일 때 있죠. 15% 마이너스 급락 나왔을 때. 이때 종가가 61,300원이에요, 딱. 근데 이때를 딱 맥점으로 보신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주가 급등 나와가지고 급락 나오기 전 단계인 7만원까지 터치를 한번 하려 했었는데 터치를 못하고 다시 주가에 한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61,000원을 돌파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65,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갈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냥 시청자님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고배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 4,000억, 5,000억,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어가 한 4,000억, 5,000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IT가 될지언정, IT, 가치주, 배당주,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런 거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는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종가가 65,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무난히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61,000원 요거 맞고 왔다 갔다 며칠 하다가, 무난히 간다고 해도 64,000원, 65,000원까지는 가요. 근데, 7만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65,000원, 64,000원 가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배당과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연말까지는 65,000원 기본적으로 가는데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 7만원도 가겠죠? 근데 이제 연말 끝나면 배당락 또 맞잖아요. 배당 5%주면 5% 비슷하게 맞죠? 그럼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배당락 맞으면 통상 한두 달 정도는 옆으로 기거든요? 아니면 하락하거나? 그런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7만원이 오버슈팅적인 국면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7만까지 못 간다고 하면 65,000원 선이 연말 맥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종목이 12월에는 얼마 갑니다. 1월에는 얼마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까지는 연말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팔지 말고 배당 먹고 갖고 계속 가야 되나요? 그러다 또 주가 20% 빠지면 또 걱정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4월달 이게 12월 3월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4월달에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론을 집어드리면 연말 전에 이 종목이 7만원을 간다. 그러니까 정고점이 7만원이 안 되죠. 68,000원 라인인데 68,000원 뚫고 7만원이 간다 하면 불안하시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연말 전에. 그리고 연말까지 이 종목이 7만원 안 간다. 그러면 배당도 받으시고 내년에도 배당 받으시고 하면서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7만원 안 가면은 갖고 있다가 그 배당 먹고 계속 갖고 있고요.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려도 매도를 안 하시고 가져가실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매도할 수가 없잖아요. 매도할 수가 없나요, 이 주식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 잡아드린 대로 움직여주세요. 목표가 6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65,000원에 맞춰서 움직이시던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만원 안 가서 나는 못 팔겠다 하시면 배당 받으신 다음에 내년에도 쭉 가져가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라세미콘이요. 테라세미콘이요. 네. 네,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4,000
21,000원에 50%요. 21,000원에 50%요. 네. 이거 혹시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한 6개월 넘었어요. 그렇죠.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일단은 네. 잘 참으셨어요, 어떻게? 그죠? 네. 이게 어떻게 축하를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잘 참으신 만큼, 잘 빠져나와야겠죠? 네. 자, 그래서 잘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유니테스트라든지, 아이컴포넌트라든지, AP 시스템, 원익, IPS, 테라세미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그런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어떤 휴대폰 관련된 이슈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TV 패널이라든지, 어떤 그런 OLED 투자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최근에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죠.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 이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의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로 인해서 쭉 뽑아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바닥권에서 매수한 주체가 기관들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간다. 라고 좀 말씀드렸던 계속적으로 누차 말씀 좀 드리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고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에 고점. 22,800원이요. 22,500원이거든요. 500원, 아, 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22,500원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올해 7월 22일 날 고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24,500원. 7월. 아, 7월이요? 예. 7월의 가격이 네. 22,500원이에요. 네. 이번에 가격이 얼마라 그랬죠, 고점이? 22,500원. 그는 고점이 두 개죠? 네. 이 고점의 두 개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쌍봉이라 그러죠?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자,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고점을 맞고 양봉이 나왔습니까? 음봉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이번엔 음봉. 음봉이 나왔죠? 그 얘기는 무슨 네. 얘기예요? 물량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어때요?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왔죠? 눌림목 네. 구간에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폭이 나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2,050원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결국에는 이제 22,000원을 맞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13,000원대부터 22,000원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000원대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매수가 이탈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자, 일단은 상승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되 이 종목으로 승부 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에서 항상 바닥권에 주식 매수해야 됩니다. 공포에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시에는 매도 의견 그리고 종목 교체 전략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받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SK 하이닉스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3,0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전저점에 매수 물타기 하셨나요? 아니요, 물타기는 안 했는데요. 제가 네. 한번 기회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팔지를 못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못 팔고, 그럼 계속 빠져갖고, 지금. 누가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증권사에 거기 이제 좀 좋은 데 받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분이 좀 더 사모님 좀 납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계속 물려갖고. 근데 어제 오늘 기술적 반등하고 중국 그거하고 칭하이 그룹 그거인가 좀 반등이 좀 이틀 반등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 그랬는데 오후장에 조금 또 밀리더라고요. 그게 또 아니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네, 저번에 주가 32,000원, 33,000원일 때 전저점 오면 강력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물타셔라 라고 전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동일 종목 상담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목표가 34,000원을 좀 잡아드렸고요. 3만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오늘 고가가 34,15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오늘 루머로 올라갔죠.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려고 했던 중국의 모 기업이 SK 하이닉스를 인수하려고 한다. 지분을 15%나 20% 정도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한 23조 정도 되죠.
예. 근데 SK가 지분 몇 프로 갖고 있죠? 지분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사주 포함해가지고 23%예요. 예. 근데 어디서 지분이 나서 20%를 중국 기업한테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주식이 없는데 어디서 팔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루머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측에 중국 칭화유 그룹이 제안은 했답니다. 제안은 했다는데, 뭐, SK 하이닉스 측에서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뭐,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는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20%면 4조 정도 되죠. 4조 정도 되는데, 시장에 도는 물량을 살지 아니면 어떤 물량을 살지인데, SK가 갖고 있는 지분이 23%밖에 안 돼요. 근데 20%를 판다. 그럼 최대 주주 자격이 아예 나가잖아요. 그럼 회사를 파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매각을 할까요, 회사를? 절대 안 해요. 제가 아는 한은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절대 매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잡아드렸던 34,000원 라인에서는 예, 만약에 3만원의 저점 라인에 전저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그 물량은 34,000원에 좀 털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참 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죠. 뭐, DRAM 값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도 오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도 오르고 있고, 다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애는 하나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잡아드리면,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 빚을 발했던 52,000원 가겠지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인 37,000원 라인이 기술적 반등의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실 방법은 단 하나예요. SK 하이닉스 돈 잘 법니다. 매년 몇 조씩 버는 기업 별로 없고요. 1번에 놓고 보더라도 3분기에 실적 얼마 나왔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3천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1조 3천, 1조 5천 막 이렇게 버는 회사 없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반도체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SK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주가 맥점은 37,000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맞춰갖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반도체로 승부 보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좀 맞춰가지고 좀 대응 좀 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대우증권이요. 예, 대우증권이요.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000원 매수했거든요. 예, 예. 한 30%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예, 예.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많이 좀 걱정되셨겠어요? 네네. 지금 30% 가까이 이제 손실 중이시죠? 네네. 비중도 30% 가까이 있으신데, 네. 일단은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사실? 다시 한번 2050포인트까지, 3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지금 194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여름에는 1800포인트부터 206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상승폭이 없었어요. 이 대우증권뿐만이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 구간이 이제 뭐 안 나왔었어요. 여름부터 해서. 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아시나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모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가의 상승폭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가 주가의 상승폭에 베팅하는 종목인데, 지금 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승폭이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한 1,700원 정도까지 상승폭이 열려있는 구간. 그걸 우리 증시로 또 따지면은 한 2,050포인트 정도 일단은 상승폭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때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은 열려있다. 자,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상한가 팩토리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일단 1차 목표가를 11,000원 정도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 이제 1,950원까지 올라왔죠. 자,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뭐, 대우증권 인수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기면서 이평선들을 조금 더 우하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가격대 연연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혹시 가능하세요? 예. 추가 매수 가능하시면은 과감하게 10,000원대 중반대에서는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면요? 예, 좀 떨어지면은 네.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갖고 예. 12,000원대 중반대까지 한번 평균 단가를 낮춰보세요. 예. 지금 마이너스 30% 되시니까는 네. 조금만 추가 매수 하셔도 평단가가 낮춰질 것 같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 좀 하셔갖고요. 예. 12,700원대, 600원대 있죠? 예. 그 구간까지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해보시는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롯데푸드요. 네. 너무 조정을 막 사가지고 좀 비싸게 사서 물 탔거든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 단가 92만 5천 원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원래는 5% 샀는데요. 10%가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떨어지면 어느 선까지 오고, 네. 어느 선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고 좀 물어보려고. 궁금해가지고.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라인이 95만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다중고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95만원 뚫자마자 120만원 갖고 다니는 강하게. 그러나 주가 내려왔을 때 95만원 이탈하니까 강하게 80만원 초반까지 밀어버리잖아요. 네. 이게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주가 올라왔을 때 걸리는 선이 95만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95만원 되면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 힘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가공육 관련돼서 돈육 관련돼가지고 뭐 가공육 판매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육은 사이클이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혹시? 매년 주기로 도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르고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돈육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5년이에요. 5년. 근데 지금도 돈육 같은 경우는 4년, 5년 이 선까지 와 있어요. 과거 거의 도산까지 갔다가 몇 개 기업들이 농장들이 도산하고 여행고용하다가 주가 보니까 4년, 5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에는 주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이 흐름 타가지고 95만원 요때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입단가 92만 5천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공육 관련돼가지고 판매 부진된 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롯데 관련된 기업들이 뭐 언론에 시끄럽잖아요. 뭐 경영 관련된 뭐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미 다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반등 나왔을 때 95만 원 선을 1차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난 이 종목에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95만 원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네네. 나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없다. 뭐 롯데 안 망하잖아요. 예. 그냥 뭐 배당은 안 주는 뭐 짠순이 기업이에요. 짠순이 기업인데 뭐 롯데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95만 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난 매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도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95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뭐 홀딩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네, 예,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000원이고요. 예, 예. 비중은 20%입니다. 20%요. 네네.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다고요? 네네, 네.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예. 자, 그럼 제가 굉장히 질문 하나 길어가지고. 드려볼게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어요? 그때 방송에서도 추천 받은 것 같고요. 예. 네. 좀 바닥권이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바닥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방송에서 추천이 네.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셨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주가 떨어진 이유.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이 종목이 뭐 어떤 관련주인지는 아시고 계시죠? 네. 3D 프린터 관련주잖아요. 네네. 최근에 3D 프린터 관련된 이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거 같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재료가 부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역시나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61선 이탈됐죠? 11,000원대에서 60선 이탈되다 보니까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일단 10,000원대부터 얼마입니까? 8,5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뭡니까? 어떤 종목이죠? 앞에서 테라세미콘을 말씀드리면서 쌍봉 구간을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저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8월 달에 저점이 8,520원이에요. 예. 근데 이번 달에 저점이 얼마냐면요. 8,570원이에요. 자, 그럼 전저점을 이탈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네. 50원 차이로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그래요?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쌍바닥. 쌍봉과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고가는 쌍봉, 아래는 쌍바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쌍바닥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역시나 바닥 구간은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재료가 계속 부재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재료가 터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재료는 나와요. 이 재료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재했다가도 나왔다, 부재했다 나왔다.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 3D 프린터 관련주들은 새로운 모멘텀이 아니라 계속 재탐, 3탐, 모탐 계속 해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루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있죠? 예. 1차 목표가를 9,900원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하락 시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9,900원 정도 왔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신 구간으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네. 구간으로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신 전략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웹젠. 매입 단가 비중 말씀해 주실래요? 예, 35,000원에 20%.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갑자기 쭉 흘러내리고, 지금 네. M&A 관계라든지, 수익률도 좋은데, 갑자기 왜 이리 많이 흘러내렸나 싶어가야.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올까 싶기도 하고 해가야. 웹젠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상담을 많이 드려서 수익률을 많이 내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3만원대 대비해가지고 주가 올라와서 4만원, 5만원 요때 갈 때 수익을 많이 내드린 종목인데, 결론은 지어드릴 것 같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AS를 꼭 한번 다시 해드리고 싶었던 종목인데, 종목 상담이 안 와가지고 AS를 좀 못 해드린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16일 날 실적이 악화됐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 거의 장대 음봉에서 마이너스 18% 정도 빠졌죠. 주봉으로 놓고 보면 4,000원대 5,000원이었던 기업이 호실적을 품고 주가가 45,000원까지 900% 이상 상승한 종목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이 한 142억 나왔는데 올해 당사에서 제시한 게 한 9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00%, 600% 증가됐으니까 주가의 상승 900% 당연시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행히 제가 생각하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 그러니까 22,000원, 이 라인대 바닥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종목의 주가가 3만원, 4만원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AS를 못 해드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웹젠을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종목 매수 타이밍은 NHN엔터가 지분 매각한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매수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닥 왔잖아요. 바닥 왔으니까 손절 의미 없다 생각하시고, 지금 가격선에서는 버티자, 난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 추가 매수 괜찮고요. 전저점 만약에 2만원대 초반 온다고 하면요, 22,500원이잖아요, 전저점이. 예. 그러니까 그 부근 온다고 하면 비중 10% 정도 더 과감하게 매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이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의 이제 전국적으로 좀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첫눈이 많이 내렸는데, 누구에게는 이 눈이 반가운 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안 반가운 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종목 투캅스를 시작한 지도, 종목 투캅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갔는데, 주식시장에 온갖 장기술이 난무를 하죠. 난무를 하는 상황에 주식시장에서 고충을 받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눈과 같은 존재가 되자 해서 이도코멘터님이랑 저랑 이 프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저희 종목 투캅스가 끝이 나네요. 참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중간에 지치기도 하기도 하고 매일 방송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수익을 많이 냈다는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 뿌듯함을 가지고 이때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봄부터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유 섹터, 화학 섹터, 유가, 자동차, 게임, 화장품, 제약, 바이오, 전자, 인터넷 많은 섹터에 들어서 골고루 좀 수익률을 많이 내드렸죠. 근데 이제 향후에 남아있을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 1분기에는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섹터를 갈지 이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이두코멘터님이랑 저랑 무방을 하죠. 무방을 할 때 무방 중에 향후에 주독 섹터가 어떤 종목이 될지 어떤 종목이 갈지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